오늘은 코인과 퓨처스 단타를 처음 잡아보시는 분도 영상 하나로 5가지를 몸에 붙일 수 있게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창에서 길 잃지 않게 코인 거래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익히는 방법입니다. 손이 먼저 익숙해지면 머리가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뒤집어놨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식의 핵심 구조를 풀어드립니다. 세 번째는 단타에서 승패를 갈라버리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수수료는 조용히 계좌를 갉아먹는 흰개미 같은 존재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원씩 매일같이 수익을 노리는 단타 루틴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감이 아니라 절차로 움직이게 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부터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아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연습용 연료를 공짜로 채우는 셈입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정리와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한 번에 묶어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따라하시기 좋게 정리해놨습니다. 솔직히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거래를 배워볼 수 있고 레버리지로 성공하면 몇백만원도 가능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왜 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숫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보다 계산이 빠르게 납득시켜주거든요. 만약 10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원을 담아뒀다면 2026년 기준으로 얼마나 달라졌을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보죠.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상승했으니 2016년에 1,000만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대략 2,600배 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더 강했습니다.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테고 2026년 기준 가치는 약 5,560만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1,000만원어치 들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숫자가 담백하죠. 그런데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이야기가 급격히 커집니다.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정도 차이를 보면 코인을 투자 후보에서 빼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천재가 아니라도 숫자가 말하는 방향은 너무 또렷하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내릴 것 같으면 숏으로 베팅해 수익을 노릴 수 있어 방향 선택지가 넓습니다. 게다가 지금 기준으로는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있어 투자처로 매력이 더 커집니다. 반면 국내 거래는 수익 과세가 붙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외 거래소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는 막혀 있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레버리지 10배를 쓰면 내 돈은 50만원이어도 5천만원 규모의 포지션을 굴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작은 돈이 확성기를 단 느낌이죠. 30억 이상 자금이 있는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노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시작 지점을 잘못 잡으면 달리기도 전에 숨이 찹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뚜렷하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많아 선택지가 훨씬 큽니다. 해외에서는 50만원만 있어도 100배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운용이 가능하니 작은 돈으로도 기회를 키우려는 분들이 해외로 몰리는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같은 실력이라도 최종 손익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는 구조로 운영되는 반면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방식이라
부담 차이가 큽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거래소 이름은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가 왜 그렇게 무서운지 대형 거래소 수치로 체감시켜 드리겠습니다. 유명 대형 거래소 기준 거래 수수료가 0.05%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타로 1,000만 원을 굴린다고 가정해보죠. 레버리지 20배를 쓰면 포지션 규모가 커지면서 수수료는 눈덩이처럼 함께 커집니다. 1,000만 원에 20배면 체결 규모가 커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한 번의 거래에서 수수료가 22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 먼저 튀어나오는 느낌입니다. 하루에 10번만 매매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이 됩니다. 이 숫자를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쯤 멈칫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체력이 빠지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수수료가 비싼 곳에서는 실력으로도 이기기 어려운 게임이 됩니다. 결국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선택해야 실력이 손익으로 연결됩니다. 지금부터는 거래소를 비교할 때 기준을 5가지로 잡아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조작이 얼마나 쉬운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이 5가지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를 함께 놓고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숫자로 박아드리겠습니다. A 거래소 수수료는 0.01%, 바이비트는 0.095%, 비트겟은 0.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단타 횟수가 늘수록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같은 전략으로 같은 수익을 내도 수수료가 낮은 쪽은 남는 돈이 늘고 높은 쪽은 새는 돈이 커집니다. 단타에서는 이 차이가 승률보다 더 크게 작동하기도 합니다. 한국어 지원을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한국어 상담이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레버리지도 비교해보죠.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같은 원금이라도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체감이 큽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 이벤트 $100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신 흐름 그대로 고정 댓글로 이어지게 만들어뒀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밍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느냐가 곧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롱과 숏 개념부터 아주 간단히 정리하고 각각 어느 신호에서 유리한지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생기면 감정이 덜 흔들립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 보고 매수 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올라타는 선택이고 상승이 길어질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내려갈 때도 기회를 잡는 선택이라 방향이 바뀌는 장에서도 대응이 쉬워집니다. 먼저 롱을 잡을 때입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롱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을 때 흔히 골든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늘어나면 시장 신뢰가 붙는 신호가 되기 쉽고 상승이 더 강해질 확률이 높아져 롱이 유리해집니다. 뉴스는 바람이 아니라 엔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가 나오면 상승 탄력이 붙어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이 유리한 구간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부르며 하락 신호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을 생각해 숏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정 뉴스도 하락 트리거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매도 압력을 키워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를 같이 쓰면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가 자주 쓰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가늠합니다. 값이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추세의 힘과 변동성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흐름이 강한지, 흔들림이 커지는지 보이면 롱과 숏 선택이 더 명확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할 때 유리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쌓일 때 유리합니다. 기준을 지키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단타를 감으로 하지 않게 만드는 뼈대입니다. 거래소 선택, 수수료, 레버리지, 그리고 롱과 숏 신호까지 한 번에 연결해 드렸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가입 이벤트로 $100 받고 시작하는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내용들로 계속 채워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